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파월이 정책의 변화의 시기가 왔다. 제크롤 회의에서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주말에 끌어올렸고 불확실성을 상당히 좀 제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번 주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7월 PCE 지표 나오는데 특히 이 중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수급에서는 좀 관망하고 있고 선물은 6일 연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하는 거 대비 시장이 별로 활발하진 않죠. 그 이유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신규 상장주 거래 대금 쏠림이 너무 심해서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진한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국 증시 주간 등락을 보면 대체로 괜찮았는데 코스닥이 유난하게 많이 빠졌잖아요. 1.7%가 낙폭이 큰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 분위기에 비하면 좀 부진하죠. 물론 이제 주말에 미증시가 올라간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코스닥의 신규 상장주 쪽에 거래 대금이 쏠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좀 주가가 부진한 그러니까 수급 블랙홀 현상에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은 그런 형태가 좀 이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난히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종목들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폴로, GM, 엔비디아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간 반면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특이하게 주간 낙폭이 좀 유난하게 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주말에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주간 마감하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엔터주, 로봇, 그다음에 제약주 내에서는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선전했고 그리고 워낙 지난주에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한 그런 주간을 보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은행주, 에너지, 하나금융이라든가 금호석유라든가 이런 이제 에너지, 금융, 화학, 그다음에 2차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선전한 반면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했는데 최근에 고용 지표는 대규모 해고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나는 취업을 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생긴 거라 경기 침체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이제 내릴 거야. 그다음에 경기 침체 신호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안도감을 주면서 미증시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는 쪽에서는 경기 침체 없이 물가 안정세가 지속이 됐고 그리고 고용 지표도 별다른 악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나쁘게 보는 쪽에서는 이미 노출된 재료다. 인하가 되면 오히려 재료 노출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 0.5%포인트 인하해버리면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건가?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 시작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신호는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 할 때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고용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하한다라면 굳이 매도가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지만 이제 고용이 계속 나쁜 쪽으로 시그널을 주면 금리 인하 자체가 오히려 좀 안 좋은 신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조금 그 사이 나오는 데이터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는 100% 반영하고 있고 76대 24로 0.25, 0.50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 연말까지는 거의 1%포인트 정도까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로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분석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게 보는 쪽에서는 AI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이다. 현재 주가가 합리적이려면 향후에 매년 40%씩 이익 성장이 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 올해는 어떻게 되든. 그리고 일부에서는 1조 달러 기업들이 투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너무 과장된 수치라서 이게 쏙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반면에 낙관적인 건 대부분 그런데 향후에 선행 PE 감안해 보면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블랙웰 공백에 따른 어떤
그 리스크 이런 것들 회사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리스크가 아니라 우리는 뭐 기존 제품이 충분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 이렇게 넘어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그 뒤에 나오는 코멘트가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은 뭐 외국인들 지난주에 거의 관망했죠. 관망했는데 특이한 건 선물이 되게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선물 매수가 저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별로 못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저 선물 매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 매수, 지수가 올라갈 거야 베팅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매도 청산.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도했던 거를 청산하는 매수는 올라갈 거야가 아니라 이제 안 빠질 거야 이 정도라서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정도의 동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결제가 늘지 않아서 신규 매수가 아니라 매도 청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수 들어온 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죠, 지수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막 밀고 올라가서 이제 매도 청산 정도가 아니라 신규 매수까지 딸려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미결제 약정이라는 걸로 확인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되게 세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가 제가 이제 20만 원이 되게 중요한 고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돌파를 못했어요. 예, 결국에 이제 밀렸는데 아랫단에서는 17만 5천 원, 예, 그 정도가 지지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딛고 다시 튕겨서 20만 원까지 밀고 올라가는, 나아가서는 21만 원까지 좀 전진해보는 그런 시도가 이번 주에 나와야 되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저항대에 딱 맞고 밀렸거든요. 이게 이제 주초에 넘어가느냐, 2차 전지가 주도권을 오래간만에 가져오느냐가 달려있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중요한 고비에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이제 유한양행이 해외 쪽에서의 어떤 신약 승인 이거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약주 쪽으로 좀 세게 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제약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되는 시기에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주가 이런 흐름에서 그대로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폭주들, 뭐 엔터나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류의 종목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통신장비 뭐 이런 류의 기업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초장기 낙폭주들이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네이버가 살짝 반등을 했는데 이제 차트에서 중요한 건 저 연두색 선, 61선이 돌파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 국면에서 이런 초낙폭주들의 매수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뉴스는 미국의 대선, 지금 막 되게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좀 올라오다가 또 트럼프가 역전했다가 또 해리스가 다시 올라왔다가, 이게 이제 뭐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근데 당장은 이거는 뭐 방향 잡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 대선 관련된 뉴스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이번 주에 뉴스량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너무 집중도를 높여놔가지고 그날 변동성이 되게 커질 것 같아요. 예, 엄청난 변동성이 나올 것 같다.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주들이 종목당 거래대금이 막 1조 원이 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코스닥의 상승 종목이 많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최대 3천억 원 이하로 떨어져 줘야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가 충분히 많은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기관의 좀 코스닥, 코스피, 뭐 매수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놓고 보면 뭐 LG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바이오,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이 상단에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 네이버 뭐 이런 류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이 양 주체가 모두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JYP가 또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업종별로 집중적으로 매수됐다 이런 종목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운, 알테오젠 이외에는 뭐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쭉 들어간다 싶은 종목들, 제약바이오 계열 외에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 업종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종 쪽에 매수가 집중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정리해보면 이번 주에 PCE 나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6. 지난달보다는 조금 수치가 올라갔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0.2 정도 나와주면 뭐 시장에서 좀 안도하겠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은
매출 286억 달러 정도, 주당 순이익은 0. 그러니까 64센트 정도인데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 블랙웰 관련된 공백 기간,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가이던스 같은 걸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한 300억 달러 정도 나오면서 우린 주문이 엄청나게 많어. 이렇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숫자보다는 이제 이후에 코멘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현물은 자제, 선물은 매수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도 청산만 하고 있어서, 사실 매도 청산만 하면 뭐가 단점이 되냐면 새로운 매도할 수 있는 또 여력이 생긴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신규 매수가 선물에서 들어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은 신규주들의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줄지 않으면 코스닥은 이번 주에도 하락 종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블랙홀 현상이 좀 진정이 되는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 잭슨홀 다음 주에 시장이 확률적으로는 올라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대체로 2022년을 제외하고는 뭐 그 잭슨홀 미팅에서 되게 나쁜 소리 한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확률적으로 올라갈 비율이 높긴 하지만 우리 증시 특유의 좀 부진한 이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가동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는지, 특히 이제 거래대금 쏠림 이런 것들이 좀 진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